네,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져 나온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제3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입니다.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모두 바로 해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 몫으로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이 배출이 됐죠. 근데 이 2명의 소수 정당 출신 당선인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도 꾸리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로 당선된 전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 당선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용혜인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의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선거연합정당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의 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환 바는 없습니다. 그럼 네. 혹시 그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셨습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당연히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네. 다만 법적인 절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인 절차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인일 때 제명이 가능한지 네. 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요? 아직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고 네네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돼 이제 의원 신분을 확보를 하는 건데 네네. 그 전에는 제명이 어렵다. 이런 좀 법적인 해석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상이한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당선인께서는 일단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그럼 따로 검토를 하더라도 네네. 최대한 빨리 원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돌아가는 것이 되게 당연한 일인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7월로 예정되는 공수처 그러니까 그 출범 전에 공수처장 네네. 추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시더라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야 되니까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사실 아직까지 전혀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된 바가 없고요. 네. 언론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이런 오보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이렇게 꾸리는 건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이런 예. 꼼수를 또다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 민주당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가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약속했던 바인데, 예.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라거나 예를 들면 저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구체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함께 구성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근데 다만 한 정당이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네.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당으로 돌아가더라도 네네. 공동 교섭단체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시대전환 출신의 이제 그 조정은 당선자하고도 혹시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이 원내 교섭단체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고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언론 인터뷰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그냥 개인 의견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면 공동 교섭단체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공동 교섭단체로 간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공통부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당선님? 네, 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라거나 네. 아니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좀
논의해야 되는 이제 뭐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미래통합당의 꼼수 저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교섭단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국회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추진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는 공동교섭단체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리하면. 네,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소득은 네네. 지금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아예 제도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당정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재난 시기에 좀 한정해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의 공약은 한국 사회에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확인차 한 번만 그 질문을 더 드리면 이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언제 제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법적인 해석이 만약에 그 나오게 되면 바로 일단 제명 절차를 그 취해서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당선인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